네,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거할 것인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거 대상자 명부 뭐 이러면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살생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은 모르겠고 오늘은 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백모가 좀 살벌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고로 이제 저 자율구 동료 좀 부탁드리고요. 노딱이 저는 요새 100%예요. 제가 남들보다 한 2달 전에 2달 늦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딱 맞기 시작한 지가 한 석 달쯤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 총선이 어떤 지형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안보 국제를 짚지를 않아요. 이것까지 이제 짚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멈칫멈칫하고 제대로 짚는 사람이 드뭅니다. 첫째, 안보 국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중 문명 전쟁입니다. 화끈한 딜은 없습니다. 요번에 아직도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요번에 미중 간의 소형 딜, 일단 임시 딜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페이스 조절을 하는 장기전입니다. 중국을 하루아침에 폭망시키면 세계가 그 충격을 다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 시장과의 결합을 해체하는 디커플링 과정을 해가면서 골병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돌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스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골병이 들어갈수록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동요가 심화되겠죠. 중국이 아주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미중 1차 딜에 대한 얘기가 좀 튀어나오니까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러려고 이때까지 밀고 당겼냐.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너희 이 무역 협상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일방적인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중국 지배계급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동요가 심화된다는 뜻이고요.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중국 자유화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보 국제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진행돼감에 따라 지금 홍콩에서도 보듯이 중국이 이제 완전히 개입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홍콩이 해방고가 됐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주일도 안 남았죠. 다음 일요일 날 타이완 선거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현 대통령이 재선되기 어려웠었는데 이 홍콩 자유시민의 분투 덕분에 이 반중 독립 성향 민진당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제 손발이 다 꺾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 전면 접수 평정 해방이 오겠죠. 이게 언제 오냐? 저는 이번 겨울 눈 녹기 전에 온다고 봅니다. 내년 한 3월 초까지 봅니다. 51%의 확률입니다. 그때까지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오면 할 수 없죠. 총선 전에 안 오면 어떡하냐? 할 수 없죠. 제가 무슨 보증수표 쓸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무슨 공증각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쓴들 효력도 없는 거고 그냥 백모가 좀 51% 확률에서 2% 놓친 거겠죠. 그게 안 오더라도 북한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최종 국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건 49% 확률입니다. 왜 내년 봄 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냐. 눈 녹기 전까지. 지금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들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러블레터 웃깁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러블레터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랑. 그 다음에 진지한 외교를 해야죠. 트럼프같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국 역할을 키워서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는 뭐냐? 내년 봄 4월, 5월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는 개망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이번 눈이 녹기 전에 내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북한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51%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전면 접수 평정 해방 확률이 51%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4.15 총선은 눈 녹기 전이니까 4.15 총선은 눈 녹은 다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뭐 한반도 쓰나미 일어난 상태에서 총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586의 국가 해체 폐악질이 아주 뭐 이게 이제 나날이 심해지고 있죠. 뭐 제일 처음은 이제 개헌 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작 난동, 뭐 드루킹뿐만이 아니라 울산에서도 이게 잘 드러나죠. 여론 조작 난동, 이건 드루킹에서 잘 드러나죠. 탈원전 난동, 이 탈원전 해가지고 북한 관통 러시아 PNG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숨줄을 막 맡기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586의 로망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 관통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가스에 인질로 내주겠다. 에너지 인질로 내주겠다. 이거죠. 난동입니다. 국가 해체입니다. 평화쇼 난동, DMZ 한강 하구원 구멍 뚫기 난동. 이거는 뭐 수도권 전체를 2,500만 수도권 주민을 북한에게 안보 인질로 내주겠다. 뭐 이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연비제 난동 저질렀고요. 이제 공수처 난동 완성하겠다고 지금 뭐 매일 밤 국회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586의 실정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유시민의 저항이 이게 주목할 만한데 기독교 주류 여기는 이제 정광훈 목사 쪽이 아니고요. 그 다음 기독교 별동대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 쪽입니다. 그리고 교수 그 다음에 선거구 유권자 운동 이게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주류 교수 선거구 유권자 운동이 결합하지 않을까.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결합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 허공에다 대고 감옥에 나와서 2017년 가을부터 허공에다 대고 교육감 운동 이렇게 그 산탄총을 쐈을 때 제가 결국에 가서 한 6천 명, 7천 명 정도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어요. 교육감 선거 직전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자유시민본부 이선본 아니에요. 자유시민본부 이선본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만 한 10,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한 7천 명에서 10,000명 되고요. 기독교 주류는 뭐 숫자로 셀 정도가 없고요. 그게 이제 힘을 모으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좀 제거할 사람들은 좀 명단을 미리 뽑아놓자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이때까지 누구를 당선시키자, 누구를 밀어주자 이런 얘기만 했지 누구를 제거하자 이 살생부는 특히 생은 말고 살부를 얘기를 안 했다고요. 제거 리스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쪽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거 리스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하기에 20대 총선에서 쟤들이 제거 리스트로 꼽았던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김진태랑 이노근 정도였지 않나. 이노근 후보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 양반이 서울 노원이었을 텐데 구청장 출신. 입 바른 소리 좀 하실 줄 알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거 리스트에 아마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노근 후보가 떨어졌죠. 그리고 김진태 후보도 거의 뭐 빈사 상태까지 몰렸었죠. 그래서 오죽 죽을 뻔했었으면 당선되고 나서 이 와중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그 페이스북인가 트위터를 띄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제거 리스트를 한번 보면 그 상대방 중에 누구를 반드시 제거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은 제거 대상자 선거구에 사상과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사인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민혁당 같은
뭐 이제 김영환 씨가 이끄는 걸로 이제 민혁당의 직계로는 이제 그 신보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최홍재, 밤의당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민혁당 직계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그 저거 했던 이제 허헌준 뭐 이런 사람들이 민혁당 직계죠. 그리고 이런 민혁당 직계, 그다음 민혁당 반계라 그럴까, 뭐 인간관계가 친한 게 하태경 이런 게 이제 민혁당 반계인데, 이 사인이 안 받아서 이런 종류 사람들, 이런 분홍색을 내보내면 그 선거구에서 자유시민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저 은평에 이제 그 최홍재 씨 같은 경우는 은평이 이제 근데 은평에 이제 박주민이 지금 그 이제 살생부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만 저런데 최홍재를 내보낸다. 자유시민은 안 움직이죠. 아, 그놈이 그놈인데 뭐하러 움직이냐 뭐 이런 반응이죠. 자, 백모가 보는 제거해야 될 자, 더민당의 18명인데 이게 전부 수도권이고 2명만 수도권이 아니죠. 하나는 강북 아니죠. 1명만 수도권이 아니죠. 저기 뭐야 그 이해찬이 세종입니다. 윤호중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죠. 81학번쯤 될 겁니다. 색깔 진한 사람입니다. 이인영 구로갑, 윤호중은 경기 구리, 이인영은 구로갑 서울 구로갑, 색깔 진하죠. 우원식 여기도 운동권 출신일 겁니다. 그 색깔 진하죠. 서울 노원을, 홍영표 인천 부평을, 우상호 서울 서대문 갑, 진영 이 얄미운 사람 서울 용산인데 지금 내년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아요. 나오면 아무튼 들이받아야 돼요. 안민석 색깔 진합니다. 경기 오산. 전해철 색깔 진합니다. 경기 안산 상록갑. 박용진 색깔 진합니다. 서울 강북을. 이거 유치원을 다 들어가지고 국유화시킬 그런 그냥 몰수하는 그런 거를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는요, 그 여기저기 그 유치원 하시는 분들 저희 쪽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자유시민본부. 그러면 저희가 박용진 강북을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실 때 문자로 가끔 연락 주세요. 강북 신경 써주세요. 강북을 신경 써주세요 하면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박살을 내겠습니다. 홍익표 서울 중구 성동갑, 기동민 서울 성북을 여기 색깔 진한 사람입니다. 참여연대인가 박원순 쪽인데 박원순과 NL을 연결시키는 고리들이 있어요. 이게 기동민 씨도 그랬을 거고요. 임종석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사파와 박원순은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칼라로 보면 남로당 박헌영 칼라를 지향을 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든 그 역사 그 재단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박헌영 전집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박광원 색깔 진하죠. 수원정, 백혜련 이번에 그 악명 높은 공수처 법안을 만든 수원 을에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박주민 여기 서울 은평갑, 송영길 여기 색깔 안 진한 것 같아도 가만히 하는 거 보세요. 색깔 진합니다. 특히 그 아마 국적에 관계된 법률인가 뭐 이런 거에서 이 조선족 이런 쪽 굉장히 띄워주려 그러고 뭐 좀 아주 위험한 정책을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건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신경민 서울 영등포 을. 그 다음에 박용진 두 번 했네요. 강북을. 그래서 이게 17이네요. 박용진이 2번 나와서. 제가 박용진을 저 사람은 이제 통진당 이석기랑도 많이 놀고 그랬어요. 안 좋아해서 2번이나 쓴 것 같습니다. 이해찬, 윤호중, 이인영, 우원식, 홍영표, 우상호, 진영, 안민석, 전해철, 박용진, 홍익표, 기동민, 박광원, 백혜련, 박주민, 송영길, 신경민 17이네요. 더민당에서 수도권 16 그리고 이해찬까지 해서 17. 여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박용진에 대해서는 좀 저 희한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역사 교과서 때문에 그 YTN에선가 불러가지고 나갔는데 상대방 패널이 박용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무슨 정치에 대한 걸 논의인데 갑자기 사회자가 역사 교과서로 퍽 튀어서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데 박용진이 그때 주장이 뭐냐면 왜 국정을 하느냐. 자유시장, 시장 선택
사용자 시장 선택 원리로 여러 개 그냥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자유시장을 찬성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한테 필요하면 자유시장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적 머리에 정직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거면 다 끌어다가 마구 떠드는. 그러면 그 욕망은 뭐냐? 그 안에 의도는 굉장히 색깔지나 위험한 의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강북을. 그 다음에 밤이당에서 5명쯤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주 양평 저 엉뚱한 짓 많이 하는 정병국, 그다음 평택의 유이동, 그 다음에 서초갑의 이혜운, 부산 해운대 갑의 하태경, 그리고 대구 동을의 유승민. 여기는 반드시 떨어뜨려야죠. 그 다음에 정의당 2명인데 고양갑의 심상정, 그리고 창원 성산의 여영국. 여기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범여권에서 누구를 떨어뜨릴 거냐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여기는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자유한국당은요, 저는 이제 기회가 닿으면 저의 이 제거 리스트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접수도 안 해주겠지만 좀 이제 교수 모임이나 또 기독교 주류 또 이렇게 이런 데랑 우리 자유시민본부 그리고 이선본이 결합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이런 종류의 리스트를 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자유한국당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한 19개 선거구에 이 제거 대상자들을 공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갈 각오를 하고 역선택하겠다. 제3후보 내세워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사인이 안 맞아서 선거구를 상실하면 그거는 선거구가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및 군소정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자유한국당 너희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시그널을 정확히 줘야 됩니다. 1월 중에. 1월 이제 저거 오기 전에. 부산 중구영도의 김무성 당연히 골로 가야죠.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당연히 골로 가야죠. 강원 강릉의 권성동 당연히 골로 가야죠. 신문 찌라시 나부랭이 들고서 탄핵 소추안이라고 헌재에 갖다 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구 물려받아가지고 행감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추경호. 그 다음에 양천을 거기가 특이해요. 선거구가 저기 어디예요? 양천을 같으면은 영남이 한 30%, 그다음에 호남이 30% 조금 더, 그다음 충청이 한 20-30% 돼요. 그래서 김용태 같은 경우는 충청이기 때문에 호남표랑 결합해도 당선이 되고 영남표랑 결합해도 당선이 돼요. 그래서 김용태가 선거구 관리를 잘해와서 양천을 해서 지금 다선이죠. 김용태 의원은 제 학교 후배뻘 되는데 같은 서울대 정치학과 김 의원한테 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세요. 더불어민주당 가시라고. 그래서 호남표랑 결합하세요. 혹은 다른 데랑 해서 호남표랑 결합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김용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제3후보 내세워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역선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김세현은 자기는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물기식 작전 했었죠. 영남의 다선 의원 다 그만둬야 된다. 아주 시건방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의도 연구원 연구소장 그 자리는 안 내놓겠다고 또 도대체 뭐 하자는 초식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 날려버려야 됩니다. 나경원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원내대표 좀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완전히 타이밍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래도 각이라도 나오잖아요. 나경원이 일찌감치부터 했어야 돼요.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보여주겠는데요.
나경원이 그 전에 여름에 저기 레드 카펫 하면서 뭐 흰색 그 브라우스에 빨간 조끼인가 뭐 입고 이렇게 손 들고 다니면서 저거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뭐야 그 대중전설 거기서 여름에 그 공수처 공격했었다고요. 저 사람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털어. 그래놓고 실제적 투쟁은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시 밑에 브레이크 걸어라. 상임 밑에 브레이크 걸어라. 오다를 안 줘요, 밑에. 한국당은 오다 안 주면 밑에서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 성향이. 그건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오다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야 예를 들어서 그 YS키즈인데 이성원 그 사람 지역구 관리 꽤 열심히 하죠.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서울 서대문. 요새 그래도 그 이성원이라도 요새 들어오니까 저기 어디야 그 공수처 반대 그 유인물 만들어서 그 서대문 일대에서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그걸 나경원 때부터 했어야지. 안 시키잖아. 안 시키는 거예요. 저기 그 충북의 그 보은인가 그쪽에 박덕흠 의원도 선거구에서 이거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의원이든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경원 때 그걸 했어야 돼요. 나경원은 요번에 반드시 정치 생명을 끊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동작을 해 나경원을 공천한다. 그러면 거기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대학만 내세워서 역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벌한 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서청원, 화성갑, 그다음에 저기 윤상현, 인천 남구울 여기 대표적인 친박이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박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 그랬잖아요. 조기하야. 이 사람들의 친박의 정치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은 서청원, 윤상현이한테 있어요. 최경환이한테 있어요. 친박이라는 게 뭔가 보면은 박 대통령이랑 가까이 가서 사진 찍은 게 친박이야. 그래서 그 사진 들고 저 친박입니다. 저 진박입니다 하고 패 팔아먹은 거예요. 결국 그거밖에 없잖아요. 남은 게. 정치 노선, 정치 사상, 정치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많이 해 드셨으니까 이제 가셔라 이거야. 곱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 다시 공천받으면요.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 역선택 내서 쳐버려야 돼요. 그 정도 권력 헤쳐먹었으면 됐지 뭘 더 하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거의 대부분 날려버려야 됩니다. 비례대표라는 거는 소신껏 선거구에 압력 안 느끼고 소신껏 싸워야 되는데 5.18 미중 문명전쟁 가지고 저거 언급하면요. 이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중국 친중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찍혀가지고 정치 앞으로 정치 더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비례대표는 한 번 했으면 되잖아. 그럼 총대 메고 미중 문명전쟁 얘기하고 미국 편 들어야지. 북한 접수 해방이 눈앞에 오고 있다 이런 살벌한 얘기 해야죠. 비례대표면 이런 거 안 했으면 5.18 가지고 그때 이종명 의원인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벌하게 얘기하죠. 이런 거 안 했으면 족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다 나가셔라. 이거 한번 해 드셨으면 됐지. 뭘 또 숟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하시냐. 그러니까 전희경이가 됐건 누가 됐건 다 나가셔라 이거야. 족적이 뚜렷지 않은데. 김종석이 됐건 누가 됐건. 아니 김종석 이 양반은 저기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대학 교수 하시고 저기 또 대학 가시면 되니까 나가셔라. 이거 걸리작거리지 말고. 한번 해 쳐드셨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역선택 가고 9개쯤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발생한 일이에요. 권은희의 공수처에 동의한 한국당 의원들이 11명인데 그 중에 권성동과 그 다음에 장제원은 저 위에 이미 살생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보면은 9개 정도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정점식, 그러니까 통영 고성입니다. 이런 사람 내보내버려야 돼요. 지금 각을 세워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하기 싫다는 건 오케이. 투쟁하기 싫으시면 집에서 쉬시라고 얌전히. 정 의원님. 뭐하러 또 배지 달라 그러죠. 그냥 집에서 쉬셔. 편안하게. 경기 안성의 김학용. 여기 흰색으로 해서 밑줄 거는 사람들은 김무성이랑 같이 나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나 달라 여기 지금 김무성과 나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 보세요. 권성동, 김학용, 박인숙, 이진복, 장제원, 홍일표 11명 중에 6명이 김무성과 함께 밤이당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권은희랑 짝짝꿍해서 저기 뭐야 저기 공수처 법안 약간 고쳐지는 척 해갖고 통과시키겠다는 배신자들이에요. 이거 전형적 배신자들이거든요. 이거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박인숙 송파갑 날려버려야 돼요. 윤한홍 마산 회원구 날려버려야 돼요. 이진복 부산 동네 날려버려야 돼요. 이채익 울산 남구각 날려버려야 돼요. 이현재 경기 하남 날려버려야 돼요. 장제원 당연히 위에서 나왔죠. 날려버려야 되고. 정태옥 이 사람은요 대구 북갑인데 흉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혼하면 부천 가고 사업 망하면 인천 간다. 이부 망천. 이 흉악한 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수도권 사람들은 아주 모욕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날려버려야 돼요. 저 대구 사람 개망신시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홍일표 인천 남갑 날려버려야 돼요. 저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제거 대상자 리스트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래요.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저기 정규재 유튜버님 또 다른 분 S모 씨, K모 씨 다 발표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라인업이 돼 있다라고 해서 누구 사람이다. 고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성국 대표 이제 남들이 보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랑 이렇게 많이 주고받는다 해서 고성국 대표 같은 분은 언급하실 필요가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은 지금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자유한국당에. 안 그러면 유튜버들이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간보고 있는 거 같이 돼버리잖아요. 입 바른 소리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우리 자유시민의 전략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첫째가 안보 국제 환경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출발점은 여기에요. 미중 문명 전쟁과 이게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이 무력화되고 있고 그 결과 북한의 접수평정 해방이 오고 있다. 이 사정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선거구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관계되어 있는 자유본 이선본,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사퇴와 공수처 이슈화에 결정적인 공을 한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그 다음에 기독교 주류, 여기는 이제 한국교회기도연합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이런 데들이 모여서 선거구에서 작동하는 1000명, 2000명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요. 한 3월 말까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자유본 이선본, 제가 그래서 오늘 딱 백모가 바라는 총선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 백모가 생각하는 이지, 이게 파이널 버전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저는 그냥 하나의 서제스천이죠. 암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거 리스트를 발표해 줘야 돼요. 또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지원 리스트를 발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중에 순수 지원이 있고 역선택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선택 리스트를 발표를 해줘야 돼요. 한국당이 저기 큰 집인데 손발을 못 맞춰갖고 분명히 제거해야 될 사람을 나경원이를 동작 의뢰 또 공천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경고했잖아. 당신들한테. 동작은 날라가도 좋아. 거기 더불어민주당이 해도 좋아. 우리 군기 잡아야겠어. 그래서 역선택 리스트를 발표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을 뛰어야 돼요. 이제는 선거구에서 게임을 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무서워해요. 저쪽도 무서워하고 자유한국당도 무서워하고 또 다른 정당도 무서워하고. 더불어민주당 걔들도 무서워한다고. 이래야 된다고요.
이거 수도권 충청권에서는요. 제가 충청 중앙부 그러니까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종,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충북으로 건너뛰어서 청주. 여기가 이제 충청의 대부분인데 충청 거기 합치면 충청권 의석의 3분의 2 이상 나올 거예요. 2분의 1은 훌쩍 넘고. 이 충청권에서 우리가 충청중앙부와 수도권에서 결판을 내고 아까 부산에 지금 제거할 사람들 많아요. 부산에서 결판을 내버리면요. 여기 압승합니다. 이거. 압승해요. 선거구에 한 2,000명씩 모여버리면요. 그때는요. 죄송합니다. 이거 욕하지 마세요. 그때는 박 대통령 얘기 딱 샷다마우스 해야 돼요. 적지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선거 지원운동하러 다닐 때. 적지 침투다. 그 다음에 태극기도 딱 집어넣어야 돼요. 성조기도 집어넣어야 돼요. 오로지 상대방의 실정, 패악 이것만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만. 적지에 침투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침투 요원이 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선거구에 한 2,000명 돌아다니면요. 이거 게임 끝나버린다니까요. 수도권은. 충청권 게임 끝나요. 부산도 게임 끝나요.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군기를 잡아버려야 돼요. 저쪽은 완전 폭망시키고 이쪽 그 야당 이쪽 그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이쪽은 딱 군기를 잡아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그 표만 받아 먹으려는 짐승 차원에서 사람 꼴값하는 꽤 그럴듯한 국회의원으로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전략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할 거냐 또 목표가 뭐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구별 조직은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순수 지원. 그 야당 후보가 뭐 사실상 지배적 후보, 야당의 지배적 후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그냥 계속 지원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역선택 지원. 이거 표 갈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저쪽 범여권에서 먹는데 그거 각오하고라도 군기 잡으려고 이건 역선택해야 돼. 선거운동 두 가지입니다. 이 선거운동 활동뿐 아니라 선거운동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이게 사람이 2,000명이 되면요. 선거운동 등록해서 하시거나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등록 안 하신 분은 공명선거 지원 활동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 선거구에서요. 약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만 딱 미리 좀 교육받고 온라인으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거든요. 띄워버리면 쟤들 선거에서 투표에서 사고 못 쳐요. 투개표에서. 너 무릎 뜨고 딱 지키면. 공무원 연금 받으셔야지. 아니 옛날에 주한미대사 러퍼트 목달 사람이 없어서 광주에서 나이 60 더 먹은 중늙은이가 와가지고 김머식이나 중늙은이가 와서 러퍼트 목을 달라고 덤벼들었잖아요. 쟤들 사람 없어요. 내 공무원 연금 걸어놓고 감옥 갈 거 걸어놓고 내가 투개표를 조작하겠다. 그런 용감한 사람 저쪽에 몇 명 없습니다. 공무원 선거 지원 활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반대 활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굉장히 약아져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당파예요. 우리는 당파성 없어요. 우리는 공명한 선거고요. 우리는 당파성을 초월해서 공수처에 반대합니다. 이건 낮의 활동이고요.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후보 도와준다고 그냥 엄청 뛰는 거예요.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간 무당파, 야간 정파. 그렇게 교활해져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선거구에 따라서는 선거구 고유 이슈. 예를 들어 그 안산의 세월호 납골당 반대 운동. 지금 안산이 그 인구가 5만 6만 줄었어요. 그냥 얘기하자고요. 천연덕스럽게 좀 살 자유 좀 달라 이거야. 망각할 자유 좀 달라 이거야. 죄책감에 찌들으면 왜 안산이 찌드냐고. 인천에 선박관리 하는 데가 찌들어야 되고 인천에 해경본부가 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병헌이 그 회사 살려줘서 다시 진행되게 한 문재인이가 죄책감을 느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자기 저기 그 수학여행 코스를 배 타고서 저기 제주도 가는 걸로 바꾼 그 단원고의 그 핵심들 있지, 핵심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주도 저거 놓칠 수 없다. 4.3 기념관 그 이상한 그 진짜 그 반미 반대한민국 그 시설 관람을 우리 학생들이 놓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자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자들이 죄책감을 느껴야지. 왜 일반인이, 아니 부모가 돌아가셔도 한 1, 2년 지나면 그냥 아유 애틋한 마음 한 구석에 그냥 담고서 살잖아. 왜 일반인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리고 안산시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쟤들이. 그래가지고 안산 시민의 한 90%가 저기 그 화랑공원에 들어오는 그 세월호 납골당에 반대해요. 그러면 선거랑 전혀 상관없는 듯이 세월호 납골당 반대 서명 받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주민 소환운동 할 텐데요. 이거 국회의원 선거 끝나서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공식적 소환운동 하지 말고요. 우리 가끔 모여서 좀 얘기 좀 해요. 그리고 공식 소환운동 시작하면은요. 그때 그 소환 서명 받아주시는 활동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죠. 안산에서 저 캠페인하면 순식간에 10,000명 모아요. 저렇게 쟤들이랑 싸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제주에 지금 못 도와드리지만 시간이 워낙 없어서 연락 주세요. 한번 모아서 제가 못 가더라도 직원을 보낼게요. 제주는 4.3 묘역 없애기 운동 그 해오신 분들이랑 딱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로컬 이슈가 있다고요. 로컬 이슈가. 근데 그 로컬 이슈 안에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가 축약돼서 담겨져 있는 로컬 이슈가 있다고요. 그걸 딱 꺼내 들어가서 그건 그냥 쳐야죠. 자, 이렇게 선거운동 조직은, 선거구 조직은 선거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그 공명선거 지원 활동, 공수처 반대 활동, 그 다음에 로컬 이슈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 조기 축구회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 및 활동을 통해서 이걸 계속 붙여가면요, 한국당이 대결 구도로 끌려 나와요. 이 물러터진 한국당이 이렇게 우리가 구도를 이렇게 잡으면 미중 전쟁도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접수 평정 해방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한 발, 두 발, 세 발 대결 구도로 끌려 나온다. 그렇죠. 나경원이 하나 뽑아버리고 나니까 대결 구도로 끌려 나오잖아요, 한국당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유본 이선본 이런 그 NGO에 그다음에 교수 모임 붙고 그다음에 기독교 주류 붙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공동으로 저희 자유본 이선본 혼자가 아니라 저희 자유본 이선본 저도 그렇고 전 정치권에 별로 관계를 안 했고 또 우리 자유본 이선본 회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 현장의 민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몰라. 이거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 교수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면 교수들은 본인들 교수사회 내부도 잘 알고 또 교수들은 보면 이제 정부에 불려가서 무슨 위원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온 사람들 또 정부기관 사람들 이걸 본다고요. 그래서 이 교수들이 의외로 많이 알아요. 또 정치권에 불려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게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좋아요. 나름대로 안목이. 그러면 교수들을 보고 추천 좀 한 2배에서 해보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교회가 뒤져보고 기독교 쪽이 뒤져보고 우리가 뒤져보면 걸러지잖아. 그래서 딱 리스트를 그렇게 공동으로 만들어서 딱 밀어줄 리스트, 역선택해야 될 리스트 이거 딱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괜찮은 후보 있으면은 추천도 좀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를 목표 삼는 난립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요 이런 게 있어요. 15%면 이제 선거비 보전을 다 받잖아요. 보통 한 2억 이짝저짝 받아요. 선거비 보전을. 그러면 이제 이 정치를 직업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내가 이번 선거에서 큰 운이 따르지 않으면
당선 못해. 그러나 15%는 할 수 있어. 그럼 나와요. 목표가 당선이 아니라 15%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를 뭐 그러면 15% 하면 자기 돈 안 들었잖아요. 자기 돈 한 2억 쓴 거 보전 받아서 결국 똔똔 치고 이제 손 털은 거거든. 그러면 자기는 어느 지역구 후보라는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 이걸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딱 갖고 있으면서 다음번을 노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바디 사람들이 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존재. 그래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걸 목표로 해서 선거에 나온다고요. 이게. 여기 밟아가지고 3% 이하로 그냥 쭈그러뜨려야 돼요. 아니 바미당 보고 뭐 통합을 해요. 웃기지 마세요. 바미당이라고 왜 통합합니까? 그럼 이제 다 기어 나와 이제. 이혜은이도 기어 나오고 뭐 저기 유승민이도 기어 나올 수 있고 유승민이 대구인가 어디서 기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디서 기어 나오고 다 그러면은 15%가 아니라 유승민 같으면요 1%가 안 되게 돼. 1%가 대구에 자존심이 있으면 그 사람 선거구 되게 세요. 선거구 장악력. 그 선대 때부터 쭉 해와가지고 오케이 그건 당신이 어제까지의 그거고 이젠 3%도 안 나오겠다. 1%도 안 나오겠다. 그래서 동구에서 완전히 유승민을 오징어처럼 눌러버려야 된다고요. 납작포로. 예를 들면 여기 뭐 정병국이가 기어 나왔어요. 양평에서. 오징어처럼 눌러버려야 돼요. 그냥 2%, 1%. 그냥 동네 유지 저기 뭐야 그 정치바람 들려가지고 자기 돈 써서 그냥 국회의원 한번 나오시겠다. 이런 분들 동네 한 지역구에 보면 아무리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 대여섯 명씩 나오거든요. 최소 10명씩 나오잖아요. 대여섯 명씩. 무소속으로. 그 사람도 그냥 눌러버려야 된다니까요. 1% 이하로. 그걸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리스크 테이킹 아까 보셨잖아요. 19개 뭐 선거구에서 역선택.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랑 사인 안 맞으면 19개 날라가도 좋다 이거야. 자유한국당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거요. 역선택 19개는 역선택하고 들어가겠다. 치고 들어가겠다. 그럼 그 역선택 선거구는 지금부터 엄청 준비해야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딘가? 부산 중구 영도, 서울 강서울, 강원 강릉, 대구 달성, 서울 양천을, 부산 사상, 부산 금정, 서울 동작을, 경기 화성갑, 인천 남구 을, 경남 통영고성, 경기 안성, 서울 송파갑, 부산 동래, 경기 하남, 울산 남구갑, 대구 북갑, 인천 남갑. 이 18개, 19개. 여기는 19개. 무지하게 공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 가서는 수도권과 부산이에요. 울산에 하나 껴있지. 아까 여기도 수도권이잖아요. 거의 다 보면 더민당 17개, 박용진이 17개 전략적으로 딱 제거해야 될 타겟하면 수도권 17개죠. 저기 박용진 2번 껴서 수도권이 16개고 이해찬 하나만 세종 아니에요. 밤이 5개 전부 수도권이고 하태경과 유승민 저기만 그렇죠. 해운대갑, 대구동을. 정의당 수도권 하나, 경남 창원 성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수도권 128개인가 120 몇 개예요. 거기 선거구랑 충청 중앙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한 140개 150개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딱 접근하면서 부산 하나 딱 챙기면 이게 게임 끝납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그게 선거구로 치면 약 160, 70개 되거든요. 그럼 2,000명씩 모이면 그게 얼마예요? 1,000명씩 모이면 16만 명.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태극기 딱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간첩같이 튀는 거예요. 간첩같이 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딱 집어넣고 여기 있는 한미동맹 태극기 바치도 딱 떼서 집어넣고 간첩같이 뛰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전에 운동권이었고 나도 옛날에 엄청 했는데 거짓말 좀 섞어가면서 혹은 본인이 거짓말하기 싫으시면 백모를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아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아주 개꼴통 운동권인데 그래도 철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사람 생각 바뀌더라니까. 이러면서 상대방 조금 색깔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바뀌고 나서 인생 잘 풀려. 인생 안 풀리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수처는 우리 계속 싸워야 되니까 10,000원에 100권 발송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하려니까 이제 지역구 방문, 인증샷 찍고 이런 지역구 선거구 운동에 처음 하는 몸풀기 운동으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부스 들고 나가서 이제 뭐 공수처 반대가 됐던 아니면 공명선거가 됐던 이런 서명 받는 거. 문자 신청하시면요. 함께 하실 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럼 함께 할 사람 미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역 활동가 모집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